염혜라사님, 예.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1일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 입장문에 대해서 뭐 유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에서 특히 여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내용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적반하장격 태도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건영 예. 씨를 통해 가지고 예. 이제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예.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후한 무치 이런 예. 말 써도 됩니까? 그럼요. 예, 예. 왜냐하면은 후한 묻히죠. 지금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예. 이걸 정치에 뭐 도를 넘지 마라. 예. 이걸 그냥 정치 문제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검찰에서 하는 거는 예. 직권 남용, 예. 뭐 이런 그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들여다 보겠다는 거지.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자기가 관련되고 그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관련되니까 이걸 정치 문제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어떤 정치적인 박해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박해한다는 이런 이미지로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만 프레임 전환에 또 예.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 문제는 있죠. 우리 예. 이 자리에 수차 말했지만은 과연 진실에 안 맞는데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태를 몰아가가지고 예. 한 억울한 죽음을 이게 호도한 게 아니냐. 예. 지금 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 오늘 기사를 읽어보고 참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망한 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있죠.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데 그 증거가 없음에도 지금 뭐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증거가 없는데 왜 이리 바꾸느냐. 결론만 싹 결론을 바꿨다 바꾸느냐 이 얘기 이건데요.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월북이란 증거가 없는데 예.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월북으로 몰아간 거 예. 어떤 증거있냐를 대라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청와대나 언론이나 모든 데서 해경이나 월북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그 전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판단을 예. 해도 불확실한 것이 그 후에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지금 그 검찰이 수사하는 게 증거도 아니란 증거도 없는데 지금 자기를 몰아붙인다. 예. 이런 취지로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저기 공무원 그분 예.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이대준 씨요. 이대준 씨죠. 이대준. 이대준 씨가 입었던 형이 이제 이대진 씨. 예, 예. 이름이 아주 좀 구명조끼. 예. 그게 중국어만 적혀 있는 우리나라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어업 지도선 예. 거기는 그게 있을 리가 없는 그걸 탔다는 거. 예. 예. 그다음 뭡니까? 이게 뭐 도박 이야기 했잖아요. 도박빚에 도박빚이 뭐 어쨌다, 했는데. 뭐. 근데 도박빚 그 얼마 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이 예. 북한이 어떤 실정인가 다 아는데 그렇게 월북할 리가 없는 점. 그다음 만일 월북이었으면은 북한 측에서 아주 환영하면서 그렇겠죠. 예, 자기 체제 선전에 써먹을 수 있는데 왜 피겠냐? 물론 코로나 그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은 월북이 아닌 걸로 만드는 게 아닌 걸로 보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대통령 변호사 30인과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제가 처음부터 그건 거짓말을 한 게 너무나 상황이 비합리적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이대준 씨 그 사건도 월북으로 보는 게 너무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이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오히려 제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증거는 거의 없었어요. 예. 했다고는 오히려 자기들이 지시하고 그다음 그 해경에서 보고서 전부 다 바꿔버리고 예. 월북 아니라고 보는 첩보 그런 거 삭제 첩보 다 아니라고 해버렸죠. 하는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 첩보를 삭제해버리고 그래서 국방장관 전 국방 서훈입니까? 서욱이죠. 서욱 장관하고 김홍희. 김홍희 해경청장이 전부 다 물론 적부심에서 풀려났지만은
그 구속이 일단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 판사도 처음에 구속할 때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구속했거든요. 그 적부심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이게 과연 두 사람이 했겠느냐, 예. 두 사람이 본인들 판단대로 했냐,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뭐 그 구속 적부심 결정 이유는 보통 거의 짤막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만은 예. 제가 지금 그 사건에서 두 사람 적부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이거는 본인들 판단이 아닐 것이다. 예. 누군가의 지시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가 전부 다 승인하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의 어떤 지금 이게 범죄라면 범죄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된 거죠.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월북으로 볼 게 합리적인 상황이라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 말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다. 예. 뭐 최종적인 결론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게 비합리적인 사안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 정권에 사람들이 월북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네. 우리가 흔히 말한 스모킹건이 뭐냐? 네. 그걸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없이 아니 자기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전무받는 해경, 국방부 이런 데서 나온 발표가 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만일 그 말이 맞다면 지금 대장동 사건 나중에 이야기할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검찰 수사 결과하고 다 지금 덮어버렸잖아요. 바꾼다면 그것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겠죠. 왜 근거도 없이 바꾸냐고. 정권 바뀌니까 왜 그게 결론을 바꾸냐고. 바꾸느냐 그 얘기 그거하고 아닙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률가라면서 어떤 합리적 근거 없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쪽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쪽보다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될 예. 수는 없잖아요. 예. 이란 걸 되는 게 예. 훨씬 그게 입증이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고 교수님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그걸 악마의 증명이라 그런다 했잖아요. 예. 내가 그 시간에 그 집에 안 갔다는 걸 갖다 입증하는 것보다도 갔다는 걸 입증하는 게 훨씬 좁잖아요. 그렇죠. CCTV도 있을 수 있고 예. 목격자도 안 가는 거는 목격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간 걸 안 어떻게 갈 것을 어떻게 그걸 입증합니까? 목격할 수가 없잖아요. 안 간 걸 어떤 귀신이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그렇게 오래 하셨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입증 책임에 우리는 이제 입증 책임 위주로 보니까 안 맞는 말씀 하시는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런다. 이거는 진짜 정치적 주장의 수사에 불과하거든요. 정치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사실관계도 막 바뀌는 것처럼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그 시인함으로써 스스로 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검찰 수사를 갖다가 좀 촉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 다 좋은데 예. 우선 우리 공무원이 예. 이 표류할 때까지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월북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3시간의 시간 여유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그것을 지금 방기해버린 거야.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라든가 유족한테 먼저 사과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문제를 따지면 따지는 것이 그게 도리 아니냐는 그렇죠. 게 당연하죠. 상식적인 맞습니다. 거고.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안보실장 앞두고.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입장문을 낸 것 자체가 수사망이 좁혀오는 데 대한 불안감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 서욱 김홍희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예. 오늘은 이번에 두 사람 적부심 그 좋은 것만 이야기하더라고 적부심 나온 예. 거. 예. 그다음 서훈 실장에 대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술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 모든 게 그렇게 했다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어떤 대통령이 지시하에 움직인 거다.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은 최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에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망이 좁혀오는 거잖아요. 예. 서훈 실장까지 갔다는 거는. 그렇죠. 네, 그렇기 진짜 때문에. 바짝 자기 목 밑에 네. 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직감적으로 그걸 느끼고 거기에 방어를 아마
전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서 예. 국민들이 아마 내 말을 믿을 것이다. 근데 거꾸로 말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믿을 것이다. 국민이라기보다는 자기 문파들, 문. 지지자들, 예, 개딸이라든가. 또 민주당 같아도 내 방어도 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재명만 하지 이재명만 사고 말고. 돌지 말고 예. 아마 특히 그 친문한테는 그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예.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문재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서해 피격 사건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은 좀 제쳐놓은 거예요.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검찰로서는 지금 이재명 수사도 사실은 벅찬데. 큰 예. 일이고 벅찬 문제인데 그렇죠, 거기다 그렇죠. 문재인까지 겹칠 경우 이 파고가 너무 크니까 예, 일단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그런 차원인지 모르지만 문재인으로서는 그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죠. 검찰이 잠정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데 서울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고 나중에 칼을 들이댈지도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미리 싹을 잘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집권 시에도 그랬지만은 본인이 욕먹고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지고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뒤에 숨어버렸죠. 참모 뒤에. 예, 전부 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예. 정반대예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서해 피격 사건, 이게 그 대통령의 관여로 나타난다면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5년 동안 그리고 이제 6년 이제 전임으로 물러난 지 6개월 동안 자기가 그 좋은 사람으로만 예. 기억되기를 바랬는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걸 지금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뭐 법관 23년 지낸 사람으로서 있죠. 뭔가 진정을 당하고 뭐 이 변호사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진정 당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진정 당하는 게 사실 전부 다 무혐의로 다 끝나고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뭐 징계 같은 거 대부분 변호사 징계 잘 안 묻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 특히 법조인 좀 자기가 명예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발표한 심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게 유죄건 무죄건 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건 자기로서는 엄청난 불명예로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전 방어막을 쳐서 나를 제발 끌어들이지 마라. 근데 말한 게 보면 나를 좀 끌어달라는 취지로 말해가지고 본인이 다 그러니까요. 보고 받고 그 특수정보 첩보도 다 받고. 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욱 장관이나 해경청장이나 그 사람들이 밑에 수사관들의 이런 사람들이 군 정보기관에서 올릴 때 네. 전부 다 그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첩보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잘난 거 있다고 그걸 다 무시하고 바꾸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에서도 이 사람들이 장관이나 그 해경청장이 그렇게 한 거는 전부 다 위선의 지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정치적 부담이 예, 크고 예. 하니까 서훈까지 예. 그까지만 하려고 그렇죠. 예, 했는데 본인이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래 글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재인으로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자기 변명을 하는 것 아니냐 선수를 이런 치고 생각이 나왔는데.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단 근거와 정보 정황은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니까 결론이 반대로 되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조사 결과로 보면은 수사 결과 우선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또 이인영 이런 장관들이 참석한 그 당시 1시 그 뭐 대책회의인가? 대책회의에서 그거를 월북으로 추정하기로 결론을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그 주도한 사람이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바로 서훈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북 추정을 결론을 내려놓으니까 그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 없겠죠. 밑에 사람들은 다 그에 맞춘 것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김홍희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한자가 적힌 예. 구명 적힌 나 안 본 걸로 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 해경은 그게 월북이 아니고 추락 같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던 했죠. 거 아닙니까? 그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은 모순이 있는 게 그게 모순이라니까요.
국방부나 해경에 예. 어떤 사실 판단이라고 그러죠. 사실 확정된 사실. 예. 이게 조작이 안 되고 원래 있던 데에서 예.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면 맞다. 그거는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 판단할 그렇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그 정권 바뀐 다음에 검찰 조사에서 예. 그게 지금 수사 보고가 누락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본 걸로 하겠다든가 예. 그다음 서욱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군 정보기관에 예. 그걸 갖다가 바꾸라 했다든가 삭제했다든가 예. 이런 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사실관계가 그게 예전에 했던 게 잘못된 게 지금 밝혀졌는데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있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월북이라 했던 게 예.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정권이 월북이 아니라고 했다고 지금 말하는데 이거는 이 전제 사실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아니 사실관계는 진실이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했고 이거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뭐 부인하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그때 엉터리 가지고 이렇게 판단했고 예. 지금은 거기에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지금 검찰이 월북이 아닌 걸로 보고 지금 직권 남용 이런 걸로 하는 게 이게 무슨 잘못된 건지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예. 그 당시는 워낙 이 문재인이 종전선언에 아주 그렇죠. 그냥 집착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김정은을 예, 만나야겠다 만나려고. 예, 그랬으니까 밑에서 알아서 이건 이 대통령 뜻이 뻔하니까 이 상황을 잘못하다가는 이 김정은이 비위를 거슬려 가지고 꼬이게 갈 수 있으니까 밑에서 알아가지고 이걸 월북으로 해갖고 모르고 갑시다 해갖고 대통령한테도 그 사실들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문재인은 그거 보니까 맞네요. 그럼 그렇게 월북으로 합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문재인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 아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오히려 예. 맞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김홍이나 서욱 장관이 그 대통령 뜻을 갖다가 복심술이라 그럽니까? 독심술이라 그럽니까? 서욱이나 김홍이나 아무 영향력 없고 서훈, 그게 있는데 박지원, 노영민 이런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 사람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월북으로 뭐 그런 말을 조금이나 비출 때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거기에 반해가지고 이건 월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분위기가 아예 아닌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러면 장관하고 청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옷벗을 생각하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그런 공무원 별로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예. 그 서욱 장관이나 김홍희 청장이 그렇게 판단 내렸다면은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자료가 아닌 자료가 나왔는데도 바뀐 결론이 나왔다는 건 있죠. 그 아까 말씀한 서훈 실장이나 박지원 노영민 실장이 비서실장의 결정을 한 거죠. 뜻이 그렇다는 걸 아니까 예. 이걸 한 건데 지금 다만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를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문재인은 이제 그런 거 밑에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올라왔잖아. 나는 그거 보니까 맞다 하고 결정했다. 지금 여기서도 문재인은 그 참모들 뒤에 숨어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런 건데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있죠. 자기 나라 공무원이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황급하게 그 어떤 충성파들이 만든 그 어떤 사실관계 보고에 입각해가지고 한다는 건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문재인 하는 거 보면은 한 공무원 거기 가서 죽는 거도고 저 김정은과 정상회담하고 종전선언 하는 거도고는 물론 그게 정치적 판단일 수도 있고 정책적 판단일 수도 있지만 자기들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사람입니다. 예. 어느 것이 더 국익이냐 이렇게 따질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동해의 그 탈북 어부들 그 보낸 것도 엄청나게 진짜 좋은 말로 신속하게 보냈듯이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평론가들 생각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죠. 그렇게 빨리 할 동기가 뭐냐 이거죠. 이게 그 우리 국민이 지금 그
시체를 소각한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날 예. 다음 날 바로 새벽 1시인가 그러니까요. 유엔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북한에 이 일을 항의를 할 게 있으면 항의하고 이럴 사안이지 지금 월북으로 몰아버리니까 이 공무원의 피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북한에. 네. 그게 어떤 국민의 목숨과 뭐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가 제대로 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결론 낸 건 차치하고 그렇게 황급하게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대북 유화 제스처 또는 뭐 유엔 연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면은 이게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훈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의 지금 유엔 연설을 아니까 이걸 북한 심기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빨리 월북으로 몰아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또 하나는 이 월북몰이의 진상규명이 안보 무력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났어요. 안보 상황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의 자부심을 짓밟으면서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정말 이 안보파리를 한 정권이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 그걸 적반하장이라 그러는데요. 예.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실관계가 정확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예전에 했던 그 어떤 그 왜곡, 사실관계 왜곡을 전제로 한 그런 걸 가지고 오랫동안 안보에 뭐 전여명 공무원들 그러는데 그거는 정확한 제대로 된 공무 집행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자기인지 뭐 서훈 실장인지 지시에 의해서 온갖 정보를 왜곡시키고 그다음 단 하나의 북한에 대해서 어떤 비맞추기를 위한 어떤 결론을 내린 거. 그게 무슨 그 안보의 전여명 공무원들의 뭐 어떤 명예를 훼손시킨 겁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 그 국정 뭐 농단 비슷하게 안보 농단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 김의겸 의원한테 할 말입니다. 그 술자리 가서 30명 그런 거는 국정농단이라 그러고 이거는 당연하게 지금 정권에 와서라도 있죠. 바로 잡아야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그 당시 벌어졌을 때 바로 안 잡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때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벌써 딱 북한에 경도되어 있는데 정권이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게 정권 바뀌면은 그 전 정권이 잘못했던 거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보세요. 김정일이 실정을 지금도 바로 잡고 있는지 절대로 바로 못 잡죠. 네. 그래 정권 교체되면 그러니까 그 정권에서는 도저히 바로 잡을 수 없는 걸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거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어떤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고집에 그 당시에는 다 맞다는 걸 전제로 해버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좀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나가야죠. 그 사건뿐만 아니라 워낙 많죠. 문재인이가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기무사 계엄 문건 그걸 가지고 그렇죠. 그냥 계엄한다 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뭐 김관진 네. 장관 하면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국방장관 꽃 장수라 그랬나요? 뭐 예.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고 예. 어쨌든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기무사 그 무슨 거기에 관여했다 해갖고 그것보다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오판해가지고 김정은이만 지금 키워주고 완전히 핵 강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특활비 그 문제 그게 국기문란이라 해갖고 적폐몰이 해갖고 국정원장을 4명이나 깜빵에 보내버렸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 산불 그 약속해갖고 완전히 우리 안보를 무력화시켜버려. 아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 있냐 이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보 논쟁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범죄 논쟁이지. 네. 얘는 지금 검찰에서 무슨 안보를 가지고 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정책적 판단은 달리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정책적 판단을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시켜 가지고 국민을 속인 걸 전제로 한
그런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을 하지 마라 이거죠. 검찰이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이게 정쟁으로 몰고 가더라고 모든 걸. 지금 정권이 하는 걸. 지금 검찰이 하는 거는 이게 범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떠나면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 그랬잖아요. 이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무슨 사안만 생기면은 또 다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그 좀 서면 조사하자고 할 때 또 뭐라고 했어요? 무례하다 그랬죠. 뭐 무례한 짓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풍산계 사건 나니까 거기도 장문에 또 뭐 반박론 글을 또 SNS에 많이 올렸죠. 올렸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말 있으면 올리고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 진보 쪽은 뭐 유시민 씨도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맨날 그 정치 안 하겠다고 했는데 늘 정치. 늘 무슨 글 올리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꼭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지금 이 말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대통령이고 저 밑에 평범한 서민이고 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고 나를 건드리면 내가 이런 발표해가지고 대깨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 탄핵 소추할 거야. 맨날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 임종석이도 또 나섰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무지막지한 보복,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걸로 보는 것이죠. 이 수사 자체를 범죄 수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하면서 경고한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맞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제 나서겠다. 저 처음에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호위무사로 이제 뭐 하나 둘씩 이제 친문들이 이제 나서겠다는 것이죠. 문재인한테까지 만약 칼이 들어온다면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지금 공갈 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불안한 거죠. 사실 문재인 정권에 지금 우리가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은 못하지만은 태양광 문제부터 탈원전 그 문제부터 울산 선거 개입부터 사실은 임종석 실장 이런 사람들이 개입됐다고 지금 의심받을 만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지금 검찰이 워낙 이재명 대장동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전선을 확대하기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를 모르겠다는 불안감의 발로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박근혜 정권의 그 고위직 구속 안 된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정치 보복이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적폐몰이로 가고 근데 그 당하는 쪽에서도 이 정치 보복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거 오직 해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출석하는 사람까지 이거 수갑 쳐갖고 갔잖아요. 그렇죠. 어떤 잡범들은 그 수갑 채우고 다 그것을 가려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이 문재인 정권 쪽 사람들은 지금 살아날 길은 오로지 이걸 정치적인 보복으로 몰아가야지. 그나마 지금 뭐 이 여론조사 이런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이 낮으니까 조사가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갤럽도 지금 뭐 오늘 조사에서 1%가 올랐고 지난 뭐 리얼미터에는 3%가 올랐습니다. 자기들 우군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 민노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쟁으로 몰고 가면 그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입장문 내고. 아니 이게 전직 대통령을 지냈건 비서실장을 지냈건 고위공직을 지냈으면 있죠. 어떤 그 공직자로서 책임입니다. 어떤 자기가 재직 시에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 그게 정쟁이면 정쟁이고 범죄면 범죄고 나 떳떳하게 조사받겠다. 아무 잘못이 없으면 이게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지. 나는 전직 대통령이고 나는 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고 이 때문에 난 조사받을 수 없다. 이건 정쟁이고 정치적 보복. 이거는 공무원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이 임시직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장관급 공무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아닌데 지금 임종석 실장 이런 사람이 서서히 그 나타나는 걸 볼 때 대대적인
정치적인 투쟁으로 몰고 가겠다. 우리한테 우군은 많다.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마라. 그건 뭐 이거야지. 얼마나 오만한 예. 말인가요? 검찰이 사실관계를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드러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자신만만함, 오히려 자기 범죄를 시인한 듯한 말을 하는 거, 예. 이런 게 이제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들, 내가 대장동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 사업이다. 다 관여했다. 예. 뭐 이렇게 나왔던 게 제가 볼 때는 이 대장동 수사나 재판에서 오히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 때 이야기했지만은 조만 대장경이라고 했지 네. 않습니까? 온갖 그에 대해서 말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말한 게 나중에 결국 거꾸로 자기한테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 다 부메랑이 되었죠. 예. 문재인도 그럴 날이 멀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본인이 다뭐 네,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지시했다고 승인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예.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